자, 이 SKC 코롱 PI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 SKC 코롱 PI도 마찬가지로 주봉상에서 일단은 여전히 지금 갇혀져 있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일봉과 어, 분봉만을 제가 처음부터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이제 우리가 1년 이상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항상 제가 보면 월봉을 항상 가지고 먼저 추세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추세가 일단은 살아있는 주식이어야지만 그 뒤타가 쉽게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SKC 코롱 PI 같은 경우에도 월봉은 그냥 뽑아내는 봉처럼 보였지만 많은 거래 자체가 일단 여기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고가 권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빠져나가는 물량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빠져나간 물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빠져나가는 물량인 확률도 있지만 또 반대로 그것을 지켜준다는 것은 그 새로운 물량이 들어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밑에서부터 끌어오던 애들은 여기서 이익 실현을 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 신규적으로 접근하는 애들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결국에는 이 자리 자체에서 고가를 넘어서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이 지금 지지가 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봐야 되는데, 앞에서 보였던 이런 저항의 움직임을 돌파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자리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는 단기적인 박스가 형성된 자리들입니다. 그러면 저가는 39,000원, 고가는 54,000원 정도가 되겠고요. 그럼 이런 자리 자체를 다시 주봉으로 본다면, 그러면 결국에 밑에 저가에서도 이렇게 39,000원에 했으니까요. 요렇게. 그러니까 나갔다가 투매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추세를. 그리고 다시 지지를 해줬잖아요. 지지를 해줬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들어온 애들이 세력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이 매물권역 자체가 세력에 대한 매물권역이 되겠죠. 얘네들이 잡아줬다는 얘기다. 그럼 여기 고가권역도 되고 저가권역도 되고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얘들이 점차적으로 추세를 지금 줄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앞에서 이런 자리 자체를 돌파를 했었지만 또다시 과매도를 주고 또 올렸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저 지지권역이 47,000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일봉상으로 다시 넘어가면 고가권역이 여전히 닫혀있죠. 닫혀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51,500원이 중간 지점이 되겠죠. 그리고 고가권역이 한 요정도 될 거고요. 그러면 저가권역 자리 자체가 한 47,000원대로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제가 얘기했던 이 51,500원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인 게, 여기를 얘들이 돌파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54,000원까지 베팅을 합니다. 한 번은 무조건 내요. 무조건 베팅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다시 결정을 하겠죠. 더 보낼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끊을 것이냐.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요 봉이 어떤 봉이, 요 봉에 대한 역할이 지금 오늘 봤던 레드로버의 요 봉의 역할과 똑같은 봉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봉이 들어줌으로써 중간 지지 자체, 지지를 세 군데로 나눈다면 그 중간 지지를 뚫어줬기 때문에 이 중간 지지는 상당한 지지권력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그리고 똑같이 SKC 코롱 PI 같은 경우에도 51,400원이 계속적인 저항이 잡히는, 51,500원이 저항이 잡히는 자리지만 이 자리가 강하게 지금 한번 뚫어준다면, 지금 거래도 붙었거든요. 이렇게 뚫어줬다면 이것은 추가적인 상승 자체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앞에서 이 자리를 기점으로 저항 지지가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왔고, 그죠? 그런데 이제 빠졌어요. 그럼 이 많은 거래량 자체가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어디 가지 않았거든요.
이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그 다음부터 거래가 없었다는 얘기. 그런데 불구하고 또다시 여기서 돌파를 할 때 거래가 또다시 붙는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나오는 악성 메모리일 확률도 있지만 이 자리에 대한 중요성 자체를 얘네들도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여기에 대한 공방 자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얘네들도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본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순전히 돌파 갭, 돌파에 대한 의미로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항상 이 밑에 그러면 손절선은 어디로 두고 갈 것이냐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요런 자리는 이 밑에 이런 자리, 그러니까 다시 뽑고 올리기 전 자리, 요 자리가 깨지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됩니다. 49,000원이 무너진다면 그때는 얘들이 또다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또 다시. 그래서 요 49,000원 자리라 상당한 손절선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요 자리를 기점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고가 권역에서도 그냥 우리가 뭐 단타라고 해서 무작정 그냥 잠깐 들어갔다 잠깐 나오지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체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살 때 손절가를 어떻게 둘 수 있을까를 단타는 더욱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보는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조금 지나든 많이 지나든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거지, 우리가 이런 단기성 종목군들은 항상 손절가를 인지를 하고 종목군을 보셔야 됩니다.